자, 지금 시간이 2024년 4월 14일 일요일 오후 9시 37분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일요일 오전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예, 공격을 했는데, 사실상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 수준의 공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격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란은 공격을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거고, 이스라엘은 거의 피해를 본 게 없죠. 어디가 망가졌다든가, 어디가 폭파됐다든가, 사람이 죽었다든가, 그런 건 거의 없고, 그냥 공격을 받았는데 잘 방어했죠. 그리고 이란은 잘 공격했어요. 물론 성과는 없지만, 이제 공격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악재인가? 물음표예요, 물음표. 저는 악재라고 생각되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그냥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란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명분상 보복을 한 거죠. 이스라엘의 영사관 폭격에 대해서 어쨌든 보복을 했기 때문에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보복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잘 마무리가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마무리가 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이지 않을까요? 네, 이란은 보복을 했으니까 더 이상 보복을 할 이유가 없고, 이스라엘은 피해를 본 게 없으니까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공격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격을 하는 범위, 몇 개의 폭탄을 쓰고 몇 개의 무인기를 띄울 거고, 그거 다 협의됐던 것 같아요. 전부 다 미국이랑 다 협의를 한 거고, 협의된 만큼만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이스라엘도 다 알고 있으니까 다 방어를 했다고 봐야겠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잘 방어했고 이란은 잘 공격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진짜로 보복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에게 전혀 피해도 주지 않는 공격을 했다라는 거는 일단 사태가 악화되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메시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는 거지, 보복을 해가지고 전면전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또 보복을 받아가지고 상황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정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의 상황만을 보고 내린 판단은 미국이랑 다 짜고 한 거구나. 왜 이란이 보복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국 증시가 반응하지 않고, 그죠? 그냥 금요일에 아주 일부 시간만 반영을 해서 내렸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미 협의가 다 돼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어디를 공격할 건지, 얼마큼 할 건지가 사전에 다 협의됐으니 월가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냥 제 결론은 아니한만 못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은 차트를 볼 때는 그냥 그걸 왜 했나 싶은 거예요. 그냥 차라리 한다라고 계속 겁박을 주고 시간을 끄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저는 약간 무의미하다라고 봐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보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복을 한다, 예를 들면 이란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한다든가 그런 행위가 나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란의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추가적으로 보복을 할 의사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악재는 소멸되는 거죠. 이번 이란의 보복으로 모든 거는 끝난 거고, 이제 추가적인 악재로서 작용하려면
이스라엘이 반대로 이란에 대한 보복을 감행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첫 번째는 미국이 그걸 허용할 거냐? 지금은 반대한다라고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복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려면 어쨌든 하늘길을 열어야 되잖아요. 하늘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나라가 몇 개가 있냐면 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나라가 영공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뭐 전투기가 날아가든 아니면 미사일이 날아가든 영공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보복을 한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복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비행기를 어디서 띄웠는지.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그 시리아 쪽에서 띄웠다 그러면 그쪽은 친이란 그 군사 조직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텐데, 시리아든 그 다음에 이라크든 사우디아라비아든 그쪽엔 친이스라엘 경향의 군사 조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친이스라엘이 아니고 시리아나 이라크도 친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공을 열어서 보복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보복하겠다라고 떠들고 있지만 미국이 과연 그거를 허락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뭐 99%를 막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서로의 명분을 해소하는 수준의 해프닝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전쟁도 사실 그냥 명분 싸움만 한 거죠. 이란은 인사치레 한 거고 이스라엘은 피해본 거 없고 잘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증시에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사실 개인적으로 물음표예요. 어쩌면 월요일이 되면 악재 해소로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이게 이제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 당한 거에 대해서 이란을 향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만약에 추진하면 이제 진짜로 악재로 이게 지금 확대될 거고, 뭐 그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일단락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주말에 일어난 이 해프닝은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미국과 이란은 양쪽 나라가 충분히 협의하고 난 뒤에 이 일을 벌였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충격적이죠. 와, 어떻게 군사 행동을 했는데 적한테 피해가 안 가는 그런 보복을 했다라는 게 이란이 미국의 눈치를 엄청나게 봤다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 되네요. 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쨌든 내려가려면 저가를 깨야 돼요. 내려가려면 저가를 깨야 되고, 올라가려면 고가를 넘어야겠죠. 근데 아직 저가도 안 깼고 고가도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방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방이 성공한 것도 아니죠. 상방이 성공하려면 지난달 고가를 넘어야 되고, 하방이 성공하려면 지난달 저가를 깨야 되는데, 지금 지난달 저가도 깨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난달 고가도 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 전략도 유효하고 매수 전략도 유효해요. 만약에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태가 악재로 작용한다 그러면 결국엔 지난달 저가를 깨러 내려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쩌면 이란이 이번에 보복받은 거에 대한 다시
맞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동 쪽이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거고, 중동 쪽이 시끄러워지면 유가가 움직일 거고요. 유가가 움직이면 CPI가 올라가겠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CPI도 당연히 반영돼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유가가 상승하면서 어쨌든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클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보복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본다면 어쨌든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미국에도 악재고 우리나라에도 악재로 작용을 할 텐데, 여기서 마무리된다 그러면 뭐 별일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월봉의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별일 없는 거다. 네? 지난달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별일 없는 거고, 지난달 저가가 깨지지 않는 한 지난달 고가를 향해서 갈 거다. 반대로 지난달 저가를 깨면 이제 하락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 자, 여기까지 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매도자도 기회가 남아있는 거고 매수자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수가 실패했다 또는 매도가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들기에는 이르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까지의 결과만을 봤을 때는 악재가 심화된 게 아니라 악재가 해소되어 가는 과정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하방을 누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이건 뭐 엄청 큰일인 것처럼 떠들어댔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고 봤더니 그냥 다 계획되고 합의된 대로 짜고 쳤다라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 우롱한 거죠. 뭐 엄청 큰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협의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딱 협의된 대로만 공격을 했으니까 협의된 대로 다 방어했겠죠. 자, 주봉은 음봉으로 끝났어요. 주봉으로 음봉으로 끝났는데 보시다시피 뭐 주봉은 음봉으로 끝났어도 이게 다음 주 상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음 주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상단선의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고 그 다음에 이격볼벤이 여기 있어요. 이격볼벤이 여기 있으니까 와 이게 지금 내려가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요. 내려가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직 이격볼벤이 안 꺾였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재가 떠야 이거를 찍어 누를 텐데 악재가 뜨지 않으면 오히려 감아 올리기 더 쉬운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를 지키면 사세요. 저가를 지키면 사시라고. 이건 내려가고 싶으면 저가를 깨야 돼요. 하락하고 싶으면 저가를 깨야 되고 하락하기 싫으면 저가를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는 행위가 나오면 매수죠. 왜? 저가가 안 깨지면 월봉의 저가가 깨질 일이 없어요. 지금 저가가 무너지지 않는 한 월봉의 저가는 안 깨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의 저가가 깨지지 않는 한 하방은 아닌 거고 주봉의 저가가 깨지지 않는 한 월봉의 저가도 깨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번 주에 저가가 깨지지 않는다면 지난달 저가도 깨질 일이 없고 그러면 매수 전략은 계속 유효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주 저가가 깨지지 않는다면 매수 포지션을 가져간다. 예요. 그리고 매도 전략은 아무리 낮아도 18,148 위입니다. 18,148 위에서만 가능해요. 그 밑에서는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내려간다라고 떠들 수는 없습니다. 일봉은 위아래 다 열려 있어요. 이거는
위, 아래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위에 막는 힘이 없어요. 예, 아래도 열려 있어.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없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봉은 매수하기에도 별로고 매도하기에도 별로예요. 둘 다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일봉을 가지고 거래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다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주봉을 보고 저가가 안 깨지면 사시면 되고 고가를 안 놓는다면 18,148 위에서만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이 싸움은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으면서 지난달 저가를 깨느냐 아니면 지난달 저가를 지키면서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의 싸움이잖아요. 예. 근데 금요일날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은 사실 악재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거의 미국과 이란이 서로 다 알고 조율해가지고 벌인 해프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결과로 봤을 때는 악재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악재였고 오늘 아침까지도 악재였는데 공습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악재가 다 끝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게 악재로 확대되려면 그죠? 악재가 지속되려면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이란을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일단 천명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건 끝났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겠다라는 포지션을 이제 취해야 어쨌든 이게 악재로서 확대될 거고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겠다라고 나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 영공을 지나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자국 영토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사 행동에서 머물고 있지만 만약에 이란과 싸우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걸리는 나라가 여러 개잖아요. 시리아, 그다음에 이라크, 이란, 사우디. 그러면 이제 그 이해관계가 겹쳐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협조를 하느냐 그런 문제들도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로 악재로 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유가도 제법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악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은 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주말을 보내면서 받은 느낌은 이거는 뭐 그냥 또 주말에 쇼 한번 하고 지나가는 거구나. 예? 주말만 되면 악재가 다 끝나 있는 그런 상태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주말에 일어났던 해프닝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닐 거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까지도 일단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 돼서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이스라엘이 굉장히 미국의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 이란에 대한 보복을 강하게 추진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미국이랑 다 협의가 끝난 거라면 그냥 대충 쇼하다가 마무리를 할 테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어쨌든 이 중동의 이슈는 악재로서는 소멸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자, 하락하려면 주봉이 저가를 깨야 됩니다. 주봉이 저가를 깨지 않는 한 매수 포지션 오케이. 매수 포지션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이 저가를 안 깨면 결국에는 계속 상방이니까 월봉이 저가를 안 깬다라는 거는 주봉이 저가를 안 깨면 월봉은 당연히 저가를 안 깨잖아요. 그래서 주봉상 저가가 안 깨지는 한 깨지지 않는다면 매수 포지션은 유효하고 만약에 주봉이 저가를 깼어요.
주봉이 저가를 깨면 이제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는 범위에서는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설사 주봉이 저가를 깨더라도 지난달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매수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매도 포지션은 18,089 아래는 불가. 그리고 정상적인 범위라면 18,148 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